안녕하세요. 연세베라르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저자는 스기모토 미카입니다. 이 책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자폐증 아동의 양육 과정과 응용 행동 분석, ABA 치료라고 합니다. 이 ABA 치료를 통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폐증 진단. 스기모토 미카는 아이가 자폐증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된 복잡한 감정과 혼란,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진단 초기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ABA 치료의 도입. ABA 치료는 자폐증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스기모토 미카는 이 치료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이를 통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치료 과정의 성과. 책에서는 ABA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아이가 특정 행동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의 작은 성취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가족의 역할. 자폐증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부모로서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겪는 성장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감정의 변화와 성장도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집니다. 아이의 성장과 변화. ABA 치료를 통해 아이가 점차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웠던 아이가 점점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며 탄생, 위험한 출산을 극복하고 1. 불안의 징조, 진단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2. 치료법 찾아 산만리,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은 어디에 3. ABA 치료 시작,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4. 일보 전진, 일보 후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5. 부부의 끈, 어려운 결단을 내리기 전에 6. 아이와의 대화, 날마다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끝내며 치료 수첩 졸업, 멈췄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럼 치료사로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법 1, 95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길가에서 두세 발짝 걷고 땅바닥에 철퍼덕 널브러져 꼼짝도 하지 않을 때 자기 자극에 대처하기, 지시 따르기, 짝 맞추기,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기.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법 2,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일상생활에서 기다려 활용하기, 일상생활에서 싫어 활용하기, 지시어 말하기, 사람의 표정을 그림 카드로 가르치기, 엄마라는 말 하기, 화살표로 좌우 개념 가르치기, 통증 감각 표현 가르치기.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법 3, 231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배변 훈련하기. 여기에서는 배변 훈련용 DVD를 이용하고 변기에 대한 거부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법 4,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사를 활용하여 문장으로 말하기, 비켜라는 말에 대처하기, 당했다는 말 하기, 남에게 도움 요청하는 말 하기, 왜라는 말 하기, 혹시와 정답 놀이하기, 아직과 벌써 구분하기, 자전거 타기.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법 5,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수리와 체크라는 말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시선 쫓기, 나쁜 행동 막기, 서투른 손놀림 향상시키기.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 규칙 1.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오전에는 체력과 기력을 비축했다가 오후에 ABA 치료할 때 전력 투구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대에 ABA 치료 실시하기. 가족의 협력을 얻어 ABA 치료를 일상생활화하기. 집안일은 가족이 분담하기. 집과 유치원의 교육 방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담임 선생님과 긴밀한 연락 취하기.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 규칙 3,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칭찬하는 말은 가족 모두 하나의 말로 통일해 사용하기. ABA 치료할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하기. 엄마 자신이 무턱대고 아이를 야단치거나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도록 감정 조절하기. 끈기 있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다시 가르치기.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지 말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기. 자폐증 아들을 위해 다로 엄마가 활용한 치료규칙 2,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실린 내용입니다. ABA 치료할 때는 아이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물건이 없는 간결한 방에서 하기. 아이가 치료를 거부할 때는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히고 강화제 주기. 강화제는 아이가 과제를 완수하고 나서 1초 이내에 주기. 물건은 일단 주었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찾아오기. ABA 치료할 때는 아이에게 되도록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이 책을 다시 훑어보니 어떤 것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었고 어떤 것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조의 말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을 잘못 알고 있는 어머니들을 저는 만나보았어요. 그리고 대용어, 예를 들어 해줘, 도와줘의 표현을 너무 일찍 알려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사용한 방법은 결국 엄마가 아이의 치료사가 되어 아이와 일상에서 늘 함께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치료사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책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책 소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